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아침 6시 조금 지났네요. 한 8분인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돋보기를 띄야 보이고 이 숫자가 글자가 안 보이네요. 6시 지난 거는 확실하고 제가 그 요즘 사는 재미는 뭐냐 하면은 뭐 사는 재미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허경영 그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재미로 삽니다. 솔직한 말로 그걸 꼭 들어야 되니까. 지난주 토요일은 그 보통 뭐 늦어도 5시쯤 되면 하는데 그게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좀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 도저히 이거 안 돼가지고 내가 그 저기 김효근님이라고 있어요. 저 하늘궁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분하고 내하고 이제 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은 그 사람은 내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딱 뜨면은 모르는 전화번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뭐 말아버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토요 강의를 하시다가 거기 이제 안 오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또 하늘궁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슨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할 일은 없는데 싶어서 또 이제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또 이제 하늘궁에 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하고 연락을 하니까 이제 그분은 서로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가끔씩 이제 서로 연락하기도 하고 잘 알죠.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오늘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 송출이 안 됐죠? 네, 그랬지만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만은 이제 문자로 그 강의한 것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일찍 들었지.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 저녁 한 8시 반쯤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제지, 일요일 날 보니까 그 뭐 카톡 회사에서 뭐가 불이 났는가 보더라고. 불이 나가지고 뭐 그것이 이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뭐가 먹통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받은 것을 어제 아침에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카톡방이 많이 있으니까 이미 뭐 그러니까 이미 그 뭐 벌써 올린 그런 방도 많이 있고, 안 올린 데는 내가 또 올렸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총재님 말씀 뭐 그 재미라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하여튼간에 말씀 듣는 그런 재미. 쉽게 말해서 뭐 사람이 그 움직이려면은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아침 안 먹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다던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 영 이제 안 먹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떤 그 생명의 양식이라 할까, 자, 그런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어떤 영적인 말씀,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이제 생활에 지침이 되니까. 그렇죠. 그건 꼭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하늘경이라 해가지고 청경, 신인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숱한 시간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하늘경으로 만든다고 하시니까 사실상 그 신인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다 이제 암기 뭐 하는 것도 있고 조금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암기를 못하죠. 뭐 25가지 기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원소
원소 주기율 그 표 말이지. 백검은 몇 번이고 뭐 수원은 몇 번이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상 좀 외워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못 외우고 있고, 또 뭐 일부는 조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시간만 나면은 그 총재님께서 이제 하셨던 모든 그 강의 내용을 전부 다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한 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울 거는 또 외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료 강의 때 보면은 총재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 시국의 좀 복잡 미묘한 문제는 질문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혹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신인님께서 볼 때는 아주 지혜스럽게, 뭐 신인들 보고 지혜스럽다는 말은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잘못됐지만은 여하튼 뭐 그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끔, 나는 말하다 보면은 좀 조심한다고 해도 조금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신인님 전혀 실수가 없어요. 말에 하자가 없게끔 해가지고 살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 시국에 대해서는 또 조금 복잡 미묘한 이런 현실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질문 안 하는 것이 맞죠. 맞고 혹 가끔 누가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살짝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토요 강의 마치고 나다 보면 말이지, 거기 올라오는 거 유튜브 보면은 막 세계 황제 허경영하고 계속 외치잖아요. 뭐 또 반드시 또 세계 황제가 되시고, 그거는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죠. 맞는데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전 세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은 맞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 정치평론가들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많이 잘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런 크고 작은 일을,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예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 거를 듣습니다. 거의 안 듣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보는데 쭉 듣다 보면은 거기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변희재 씨라고 어제 아래 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동영상도 내가 찍었다고 같이 찍고 내가 또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타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타도해, 이거는 우리 이제 허경영 총재님 말씀하고는 좀 반대가 되잖아요. 총재님께서는 요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빙산을 보면은 빙산 밑에 거대한 빙산보다 몇만 배 더 큰 큰 것이 있어요. 빙산에 진짜 일가국만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함부로 그런 데 가서 이제 집회를 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잠깐 참관하고 왔습니다. 너가 옆에 촛불을 하나 주길래 촛불을 잠시 들었습니다. 들고 그랬는데 그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거기에 나설 그런 군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용기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한테 이제 덕담을 했어요. 아, 이분은 윤석열 검사 시절 때부터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은 내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집은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래요.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오영국 씨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정교사는 상당히 큰 죄예요. 위정교사 이것이 되면은 그 뭐 법무부 장관 할배라도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래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위정교사에 대한 부분, 태블릿에 대한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특검에 들어가게 되고, 특검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위정교사 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안민석 의원님하고 오선 의원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아주 상의를 깊게 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하늘이 또 주관하는 바고 그래요. 그분한테 내가 그랬지. 변희재님한테 내가 뭐 업로드를 시켜 놓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방에는 못 올리는 거예요. 뭐 보시는 분은 보고 그런 건데, 그분은 그 윤석열 타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정치계에 놓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뭐 장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더라고.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이분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계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 언론계가 썩었기 때문에 이 언론계를 정화하는, 그리고 정말 언론다운 언론을 이렇게 아시아에서 제일 가장 큰 그런 언론사의 이제 사주가 한번 되고 싶다. 이제 이게 자기 생각이더라고요. 뭐 못할 게 없죠. 내가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되리라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덕담을 하고, 오른손을 가지고 그분의 왼손을 잡았어요. 보니까 내가 왼쪽에 앉았으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 잡으니까 손이 따뜻하고 서로 느끼는 그 기운을 느끼겠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빠른 시간 안에 제 2공화국은 한 9개월 갔어요. 9개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난 다음에 과도 정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진짜 임시로 이렇게 맡아서 제2 헌법도 그 당시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헌법 하에서 선거를 치러 가지고 이 공화국이 출범이 됐는데, 그게 한 9개월 갔어요. 9개월 가고 이제 진짜 대통령 같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오셨죠. 나와가지고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석 위에 이제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젊은 나이에 청와대 가셔가지고 마치 이승계 옆에 무학대사가 있었듯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아주 많은 것을 조언을 하고, 사실상 그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방송통신대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허경영 총재님의 그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즉 말해서 우리나라를 부강시킨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숨은 그 공덕이 있고, 그것을 허경영 그 총재님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그렇게 국정에 반영한 우리 위대한 영도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박정희라고 하는 또 거대한 위대한 지도자, 그 사이에 잠깐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 이 공화국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완전 신정 정치를 하는 그런 허경영 대통령님 시대, 허경영 황제 시대가 열리기 전에
잠깐 존재하는 막 그와 같은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현재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죽으려고는 안 하니까 좀 이렇게 뭐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그 미디어 워치 안에 그 보면은 변호사님이 있어요. 그 변호사님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잘 모르는 것이 많다고, 그럴 때는 홍보를 해야 돼요. 일반 언론에서는 그것을 안 달아준다고, 안 달아주니까 책을 써가지고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 이것을 홍보를 지금 하게 되고, 그래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봐서 문제지, 못 알아봐서 문제지, 그래도 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하다못해 전문대학이라도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거의 드물어요. 최소한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은 다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듣고 한마디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폭풍 속에 이제 들어가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은 이제 조금 한 발 조금 물러나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죠.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데 워낙 변희재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볼 때는 천재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부산에 왔기 때문에 뭐 우리 집에서 그래 멀지 않는 곳에서 이제 집회를 했고, 그래서 잠깐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덕담을 했습니다. 악담을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은 다 나와 한 몸이죠. 목사나 신부 이런 사람을 성직자라고 하는데, 성직자는 성직자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지. 그 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거기서 벗어난 행위를 하시는 그런 그런 성직자도 있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가 성직자의 길을 제대로 가면은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그 신구약 성경의 총결론이 요한계시록 아마 1장 8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장차 올자단 말이야. 장차 올자고 장차 이분이 왔었다.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와 계신다. 그것을 알고 만사제치 놓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허경영 신인님의 히읗도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도 내한테 죽어. 뭐 이렇게 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 일명 빤스 목사라 그러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신도가 거기 참된 신도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보려면은 목사 앞에서 빤스를 한번 벗어봐라 해가지고, 빤스를 벗는다 그러면은 그게 참된 이제 신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희재님의 그 대천재적인 발상을 알겠느냐고. 뭐 돈을 좀 이렇게 좀 줬는 모이던데,
그거 뭐 다 갚아준다더라고. 내가 그 갚아준다는 이야기는 벌써 들었지. 한 몇 달 전에 들었다. 뭐 갚아주는 거예요. 뭐 가만히 보면은 변희재님은 아주 진실하고 여자관계 깨끗하고, 이제 이분도 언젠가는 이제 허경영 신인임을 이제 알아봐야 되죠. 그때는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모르지 뭐 딴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 있어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꼭 내가 안 나선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판의 중심은 변희재라고. 틀림없어. 아주 그 중심이에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좀 깊이 좀 자성을 하고 공부를 깊이 해봐야 돼요. 머리를 대갈통에 한번 쳐박고 말이지, 자기 자신을 반성을 많이 해라고. 뭐 진짜로 뭐 대갈통을 뭐 벽에 받아버리면 빠지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의식을 깨트리라 이 말이야. 깨트리라. 사람 그 불교 대학교 뭐 원장들, 뭐 일단 스님들, 뭐 기존 종교 단체의 어떤 그런 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가리를 그냥 벽에다 한번 두드려 박으라고. 그게 이제 진짜 뭐 두드려 박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의식이 그만큼 깨어나야 된다고. 묵은 습성들을 그냥 그대로 깨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잘못 들어보라고. 그 잘못 들어보면 전부 다 보니까 뭐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전부 다 뭐 그 말이 사기꾼처럼 들리지. 주파수를 잘 맞춰보라고. 이 참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듯이 변희재님의 그 말씀을 사이클로 주파수를 잘 맞춰보라고. 맞춰보면은 이분이 참된 이제 말씀을 하신다. 윤창중이나 기타 뭐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이렇게 말해봐야 뭐 뭐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의식이 한번 이렇게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막 이런 계통에 한 4, 50년, 막 5, 60년 이런 계통에 밟아오다 보니까 박윤수 선생님의 위대함을 내가 알고, 그분의 가르침의 원뜻은 내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더라고. 워낙 이분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원래 참뜻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시간 되면은 진짜 무릎 꿇고 정말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박윤수 선생님의 그리고 이제 변희재 이 사람의 그 훌륭한 점을 내가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또 그분의 변희재의 말대로 지금 정치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멀리 안 해요. 멀지 않다고. 1년 안 가요. 1년쯤 되면은, 글쎄 모르겠는 하지만은 이맘때쯤 되면은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다 1억 원씩 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허경영 일단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허경영 황제 되는 거는 이제 곧 이로부터 6개월쯤 되니까, 그거는 뭐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1년쯤 뒤에는 각 통장에 1억 원씩 꼽히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상. 자, 썩은 대가리 한번 받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변희재, 허경영. 아이고.